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죠? 페어 일성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Life of rice. 그래서 뭘 했느냐 하면, 시비 관리 했죠. 시비하니까 누가 싸움한다 이래서 하는데, 싸움이 아니고요. 빌어주는 거죠. 그죠? 시용할 시, 비료 비자입니다. 그죠? 자, 이게, 자, 배 일성을 한번 그려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게, 혹시 누가 가서 옆방에 수업 안 하는 데 가서 이거 좀 가지고 올래? 아니면 1층에 가야 되니까 옆에 가지고 올 때. 자, 먼저 한 알의 종자가 있다, 그죠? 종자가 있는데, 이제 시드다. 이 종자가 자라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발화를 해야 되겠죠, 그죠? 제미네이션을 한다. 발화를 해야 됩니다. 발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환경 요인이 뭐였죠? 첫째, 온도가 적당히 돼야 되겠다. 템퍼. 두 번째, 오xygen, 산소. 세 번째는 water, 수분이다. 그죠? 그렇죠. 이 세 가지 요건들이 검정색은 없던가? 세 가지 조건이 외부적으로 맞아져 줘야 발화를 한다. 발화의 정의는 뭐냐? 이 종자의 바깥 껍질, 그러니까 종피라고 얘기합니다. 외종피. 여기서는 우리 눈에 보이니까 이 종피를 뚫고 유근, 어린 뿌리나 어린 싹이 출현하는 것을 뭐라 했다? 발화라고 정의를 한다. 그죠? 그럼 발화되고 나면 여기서는 이제 자라는 일밖에 없어.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요게 원래 원뿌리죠. 그죠? 종자에서 나온 뿌리다 해서 종근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종근. 영어로 하면 세미널 루시죠. 근데 뿌리 입장에서 보면 요 세미널 루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요런 형태로 이 귀신 머리 풀어 헤친 것처럼 이렇게 나와. 산발한 것처럼. 이걸 이제 고상한 말로 있어 보이는 말로 왕관처럼 생겼다 해서 관건이라고. 관건. 관이 뭐죠? 크라운 루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라운 루시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지상부는 어떻게 자라느냐면 맨 처음에 초엽이 이렇게 나온다 했죠. 그죠? 외떡잎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1엽이 나오고 2엽은 어떻게 생겼다? 서푼형으로 생겼다. 그 다음 3엽, 이제 4엽은 여기 그리자고. 자, 이제 여기 되면 이렇게 이제 크라운웃이 나오고 이렇게 원뿌리가 나온다. 자, 초엽, 1엽. 초엽은 이때쯤 되면 약간 시들어가 없어집니다. 2엽, 3엽, 4엽, 5엽 정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경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종자에 이때쯤 되면 여기는 이 안쪽에 이 전분이 녹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발화할 때는. 근데 발화가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얘가 3.5엽기 3.5엽기를 하는데 엽령 잎의 나이는 어떻게 카운트 하느냐면 여기 엽이라 했잖아요. 그죠? 서프 모양이. 그 다음 3엽, 그 다음 4엽, 5엽 이렇게 나온다 했죠. 그죠? 가장 많이 자란 그의 끝에서 요걸 구로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아프니까 10으로 합니다. 1.0이죠. 1.0으로 하면 여기서 절반 정도 자랐다 하면 0.5를 더하면 되는 거죠. 요게 5번째 잎이 다면 요게 0.5 절반 정도 나오면 5 플러스 0.5니까 염령이 5.5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는 조금 줄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니까 일단 절반 나오면 0.5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잎이 요거 주관에서 봅니다. 자, 2엽, 3엽, 4엽, 5엽 좀 더 그려볼까요?
자, 6엽, 7엽. 7엽 나오고 8엽이 요 정도 나왔다. 그러면 길이로 보면 이거에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한 60% 정도 되죠, 그죠? 아이, 그렇다 하자고. 60% 정도 되면 몇 철 하면 된다. 이게 7번째 입이었나? 응? 7번째 잎이었다. 그러면 7점 얼마? 6. 근데 엄밀히 말하면 7.5입니다. 어쨌든 7.6 정도 된다. 요게 염령입니다. 잎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벼의 나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종자를 파종했는데 이때는 전문 색깔이 흰색이어야 되는데 흰색이 없어. 그래서 붉은색으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이렇게 전분이 녹말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초기에 이 뿌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뿌리가 나오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토양 속에 있는 N, P, K, 칼슘, 마그네슘 이런 양분들을 흡수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으니까 뭐한다? 여기 종자에 있는 전분을 에너지분으로 해서 지가 자란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뭐한다? 나중에 3.5엽기 정도 되면은 쭉정이만 나와요. 이렇게 안에 전분은 다 없어져요. 이해되죠? 안에 있는 여기에 단백질도 있고 전분도 있는데 싹 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사라지고 누구한테 가느냐? 여기 잎과 뿌리에 양분을 공급해주고 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된다. 이게 끝이에요. 원래 종자의 이제 생명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자기의 양분을 주었다? 자식한테, 다음 세대한테 넘겨준 거예요. 여기 세대 결체를 여기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죠? 근데 이제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지금 발화를 해서 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잎이 주관에서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잎이 나면 끝입니까? 새끼를 쳐야 되겠죠. 새끼는 다른 컬러로 할게요. 우리가 이제 분을 하는 것은 N-3이라는 룰이 적용된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잎이, 주관에서 잎이 4개면 3을 빼면 1개의 새로운 분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새끼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새끼가 이렇게 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주관에서 5개, 이건 7개잖아요. 그죠? 7개 하면은 3을 빼면 4개죠. 그죠? 4개의 분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4개의 분을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맨 처음에 나왔던 거에서, 그죠? 맨 처음에 새끼를 친 데서 3을 빼니까 1개의 분을이 새로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 동신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은 영어로 하면 틸러죠. T-I-L-L-E-R. 그래서 여기까지 다 했었어요. 했고,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들이 못 올려갔어요. 버퍼링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작물이 자라는데 벼뿐만이 아니고 모든 식물, 모든 작물들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양분을 흡수를 하는데 어떤 걸 흡수를 한다 했죠? 전, 스피크, 가마, 칼슘, 소. 그죠? 다른 원소죠. 그죠? 그 다음에 미량 원소는 뭐가 있나요? 붕, 염, 구, 철, 망, 몰, 아. 이 철은 여기서 빼면 되겠죠? 그럼 위에 몇 개예요? 9개죠. 그죠? 9개. 아래쪽에 7개에서 총 16개. 리비라는 과학자가 거의 200년 전에 150년 됐네. 150년 전에 이미 이 식물은 자라는데 이러한 양분들을 필요로 하더라. 이 제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리비의 법칙, 채소 양분율의 법칙에서 통나무 이론 여러분들 들어봤죠? 통나무 이론이 뭐냐 하면 이 통나무 통 있죠. 통나무 통. 통에 물을 담그는 거예요. 물을 담그는데 여기 만약에 질소다, 인산이다,
칼륨이다, 마그네슘이다, 철이다 이렇게 성분들이 있어요. 이 다양한 성분들 중에 16개 중에 만약에 칼륨이 이만큼 돼야 되는데 이만큼 필요한데 요 정도밖에 없다 하면 이 물통에 물은 어디까지 찰 수 있나요? 여기가 맥시멈 되겠죠. 여기까지. 여기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16개 성분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그 부족한 성분이 나타낼 수 있는 수량의 그 수량이 결정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채소 양분율의 법칙, 리비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나무 통의 이론 이렇게 다른 말로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16대 원소 중에 벼에 있어서만큼은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규소가 들어가야 된다. 그 흡수하는 형태가 SiO2이기 때문에 규산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논토약에서는 과거는 몰랐는데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규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 해서 그럼 토양 속에 양분이 어느 정도로 있으면 얘가 건강하게 자라는가를 보니까 130에서 180 ppm입니다. 이 ppm이라는 단어는 알죠? particle per million. 그러니까 100만 개 중에 몇 개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만 개 중에서 130개에서 180개의 규산이 있어야 정상적인 벼의 생장을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조금 더 깊게 가볼게요. 그러면 왜 이 규산이 필요하냐? 규산은 어디에 분포를 하느냐? 여기에 보면은 16대 원소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필요 없죠? 어디에 분포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식물 세포를 그려보면 맨 바깥쪽에 뭐가 있죠? 세포벽이 있죠. 그죠? 셀월입니다. 그죠? 그 안쪽에 뭐가 있나요? 세포막이 있죠. 그죠? 셀 멤브레인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가장 가운데가 뭐가 있나요? 핵이 있죠. 핵, DNA가 있는 핵.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광합성을 하는 연목체가 있고 마이토콘드리아 있고 이런 애들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깥 우리가 이제 식물이 있으면 바람이 지금 흔들리잖아. 그죠? 흔들리는데 동물 세포는 벽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얘들이 잘 흔들린다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강직도가 약하다는 얘기죠. 근데 요게 바깥쪽에 뭐가 있냐? 규소가 있음으로 해서 요 규소가 요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딱딱하게 한다. 그럼 규소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가 아주 용액 상태로 녹아서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니까. 그럼 쌓일 때는 여기 아주 얇은 유리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딱딱하다 이 말이죠. 그럼 딱딱하니까 병원균이나 해충이나 이런 애들이 얘를 안에 있는 전분을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안에 또 여기는 전분이 아니고 양분을 먹기가 힘들겠죠. 그죠? 그리고 요 바깥쪽에 보호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바깥 충이나 균으로부터 이 피해를 줄이고 그 다음에 딱딱하게 된다. 강하게 된다. 여기 이제 줄기라고 가정하면 줄기가 아주 강하게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그게 뭐다? 규산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규산의 역할은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리비 과학자가 제청한 이 16대 원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벼 재배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이 규산이다 하는 걸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요 17대 원소라 해서 벼를 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맨 앞에 나오는 CHO, 내 성하고 같죠? 얘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안 주지만 16대 원소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 어디서 오느냐, 얘들이? H2O 할 때 이 H하고 O는 어디서 옵니까? 물에서 오죠, 그죠? 그 다음에 탄소는 또 어디서 와요? 공기 중에 CO2에서 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CHO, 탄수화물의 기본 골격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당이 만들어지고 그게 축적이 되면서 전분이 되고 또
섬유질,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이 된다 이 얘기예요. 요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가면, 자, 우리가 줄기를 지탱한다고 가정하면, 자, 벼의 줄기로 보면 조금 구조적으로 한번 봅니다. 맨 가운데가 수공이라는 게 있다 했죠, 그죠? 이 물이 통하는 통로이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보면은 조그만 이 홀들이 있어요. 이 채널들이 쭉 연결되어 있다. 이게 뭐다? 공기가 통하는 강이다. 통기강이다. 요 바깥쪽에. 통기강이 이렇게 쫙 뿌리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벼가 담수 상태, 물이 있는 상태에서 자랄 수 있는 이유가 잎에서 흡수한 산소를 어디까지 이 통기강을 통해서 뿌리까지 보낸다 이 얘기예요. 뿌리까지 보내니까 뿌리가 숨을 쉰다, 호흡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연뿌리하고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벼는 특이하게 화분과 중에서 이렇게 통기강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뿌리에까지 산소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물에서 잘 자란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런데 자, 잘 자라는데 조금 더 깊이 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잘 자라느냐? 그럼 물은 왜 되느냐? 관계는 왜 하느냐? 우리가 논에 물 대는 것을 관계라 그러죠. 소위 이리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이리게이션을 왜 하느냐?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죠? 잡초 방제가 소위 위드 컨트롤입니다. 그죠?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비료가 없어서 비료해봐야 이제 인분이나 이걸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서 이제 논에 넣어서 유기질 비료 공급하는 정도였다 이 말이지. 그죠? 그런데 공기 중에 보면 공기 구성하는 게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질소죠. 그 다음 이 정도 되겠구나. 산소죠. 그 다음 CO2죠. 요게 78%, O2가 21%, 0.04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20 ppm이죠. CO2는. 이 질소가 어디 있나요? 비료의 맨 첫 번째 우리가 인위적으로 줘야 되는 1대 비료 질소입니다.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공기 중에 있다는 거죠. 그런 많은 비료회사에서 이 질소질 성분을 함유한 소위 요소 비료를 만들겠다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농축시키겠죠, 그죠? 그러면 고온 고압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여러분들 남해 화학이 있는데 여수 가면은 있죠, 그죠? 비료 공장이 있잖아. 그거 가면은 다 뭐예요? 탱크들이 많이 있잖아. 큰 탱크들이. 거기에 이제 농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고 나서 얘기고, 그 전에 우리 조상, 선조들은 어떻게 했느냐? 비료를 얘가 좋은 거하고 안 좋은 거하고 보니까 비료를 안 줘도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퇴비를 안 줘도 그거 이상하다. 왜 자라지? 하고 보니까 이 천둥번개가 치잖아. 그죠? 천둥번개가 치니까 어때요? 공기 중에 있는 이 질소가 어디로 내려온다? 땅으로 내려요. 그 물에 녹아 들어가. 그러니까 물만 되니까 자라더라. 그런데 또 물 되는 과정에서 지금은 세면 콘크리트로 거의 되어 있고 파이프라인이 깔려 있지만 과거에는 어때요? 이렇게 흘러가잖아, 물이. 그죠? 꾸부렁꾸부렁 이렇게 흘러가잖아. 그러면서 토양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토양에 있는 양분이 어떻게 된다? 녹아서, 물에 녹아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논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일명 뭐라 한다? 천연 공급량이라고 합니다. 내추럴하게 자연적으로 공급한다. 내추럴 스플라이라고 하는 거죠. 뭐가? 양분들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과거에는 비료를 그렇게 주지 않아도 수량은 적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잖아. 그죠? 과거에는 우리가 벼를 수량을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단위는 뭐예요? 수량을 이야기할 때 시바르죠, 그죠?
300평 1000제곱미터 그죠?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300평 몇 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협소하니까 요 단위로 씁니다. 근데 국제 단위는 어때요? 헥타르, 여기 10배인 헥타르당 몇 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 그러면 과거에는 어느 정도 생산됐냐 하면 현미로 보면은 거의 200kg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됐다. 100년 전만 해도. 현미로 얘기입니다. 지금 현미는 700kg, 1000kg까지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돼 있어요. 단지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어쨌든 4배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 비료가 개발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농약이 개발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걸 또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것은 과학의 발전이고 우리가 재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 배가 이렇게 자란다. 이렇게 자란다. 잎이 이렇게 있다. 있으면 여기 이제 물을 담수를 한다. 요렇게 예를 들어서 잠긴 거 하고 여기는 물이 없다. 자,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1번, 2번 이것은 물에서 재배하니까 뭐라 한다? 수도. 이것은 물이 없는 상태에서 재배한다. 뭐? 육도. 이거는 밥벼. 이거는 논벼. 우리말로 쓰면 이렇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거와 논벼와 밥벼의 차이는 지금 뭐예요? 물이 있는 상태에서 재배하고 물이 없는 상태에서 재배하는 거 차이죠. 그죠? 그럼 그림상으로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려놨잖아. 뿌리의 사이즈가 월등히 이게 육도가 크다는 거지. 왜? 산소가 공급이 많이 되니까 호흡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료를 많이 공급하지 않아도 흙 속에, 토양 속에 뭐가 있다? 이러한 양분들이, 16대 원소들이 꽉 충분히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뿌리의 발육이 이렇게 강하니까 또 장점이 있어요. 소위 비바람이 분다. 잘 넘어집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 줄기가 아주 강하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 도복에 강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은 잡초도 같이 확 자라겠죠. 그죠? 잡초. 그래서 물을 담수하니까 잡초가 요만큼 밖에 안 나요. 근데 여기는 잡초가 뭐 이렇게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 방지하다가 흙이 다 휘인다. 소위 골병 들어버린다. 그래서 담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적 기능에 관해서 첫 시간에 얘기했죠. 배를 재배하는 공익적 이유, 목적이 뭐예요? 첫째, 우리나라의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게끔 한다. 식량 안 보여가는 얘기를 했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쌀이 부족해서 한 달만 먹을 게 없다면 뭐 전쟁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죠? 한 달에 뭡니까? 뭐 2주간만 뭐 열흘이라도 뭐 굶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국이 식량 안보적 기능을 한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와 더불어 한다. 왜?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쌀을 먹어왔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다. 삶이다. 그죠? 그리고 논이 만들어져 있으므로, 그리고 벼를 재배함으로 인해서 여름에 우리는 몬순 계절풍 기후대다. 그러면 비가 6, 7, 8월에 80% 정도가 집중되어 있다. 그죠? 이 상겨울에. 그러면 만약에 댐 같은 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다? 물이 그냥 싹 쓸어버리겠죠. 밭 상태로만 있으면. 뭐를? 위에 있는 상류에 있는 흙들을 싹 쓸어가 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토양 침식이 가속화 되겠죠. 슬라이딩이 문제가 된다. 그럼 하루에는 어때요? 동시에 온 비가 100mm, 200mm, 300mm 오면 하루가 침식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것도 방지한다. 그리고 논이 있음으로 해서 비가 온 것을 바로 하천 강으로 보내지 않고 토중으로 지하로 투수를 시켜서 지하 수온을 함량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아스팔트로 되어 있다 가정하면은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보면은 온도가 엄청 높잖아. 한 60도, 70도까지 올라가죠. 한여름에. 그런데 물이 있으면 어때요?
온도가 낮아지죠. 그죠? 물 자체가 이를 흡수해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를 낮추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생물 종 다양성에 있어서도 이제 논이 없으면은 그냥 수생생물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논이 있음으로써 수생생물을 종을 다양성을 유지한다 하는 이러한 기능까지 하는 것이 논의 역할이고 기능이다. 그게 공익적 기능이다. 그래서 요즘은 그 어메니티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논의 기능을 잘 활용을 해서 도시의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을 시키는. 그러니까 농촌 자원이 뭐가 있느냐. 잠자리 많이 있죠. 고추 잠자리부터. 그죠? 있잖아. 그 다음에 또 반대뿔이 쫙 날아다니죠. 그 다음에 미꾸라지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소금쟁이부터 시작해서 물달개비 다양한 수생생물들이 있다는 거. 이것들이 그럼 하는 역할이 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산업곤충학을 안 배우니까 모르지만 이 얘들이 하는 역할이 무수히 다양하게 많다. 이 시스템이 깨져 버리면요. 생태계 시스템이 깨져 버리고 인간만이 딱 남아있다 하면은 인간은 뭐 1, 20년 안에 멸종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벌나비가 없다 하면은 꽃이 수분 수정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막화가 가수가 되고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남북극에 빙하가 녹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해안지대에는 뭐 살 수가 없는 단적인 예로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의 외부에 내추럴하게 존재하는 식물들은 이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중매쟁이가 있어야 돼요. 물론 바람에 의해서도 수분 수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 충돌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수생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논은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벼를, 쌀을 먹는 한 유지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나의 생각뿐만이 아니고 우리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새겨 들어야 될 명심보감의 첫 번째 덕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량이 밭 상태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그러면 밭 상태에서 농약 치고 많이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뿌리도 잘 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잡초다. 그럼 잡초 방지를 위해서 제초제, 소위 허비사이드를 살포를 하면은 토양이 오염되겠죠?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하천으로 가죠, 강으로 가죠, 바다로 가죠, 지하수 오염되죠. 만약에 비가 한 2달, 3달 안 오면 우리 물은 어디서 식수를 공급받아야 됩니까? 지하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하수를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정책적으로나 할 얘기가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비료 중에서 성분 중에서 우리가 N이라는 이 질소는 주로 유래아 요소 있죠. 요소 비료인데 이게 어디에 많으냐면 우리 소변에 가장 많아요. 소변을 영어로 유래아라고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료로 나오는 요렇게 20kg 된 이 유래아에는 46%의 질소가 들어있어요. 이게 하얗게 되어 있는 그래듈로 되어 있죠. 요렇게 입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우리가 살포를 하지만 실제는 뭐다? 이게 우리 소변에 있는 거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가축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축산에서 나오는 이 소위 똥오줌을 모아서 비료화해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환농법이 되겠죠. 우리가 뭘 합니까? 이 볏짚이라든지 그 다음 쌀 겨 있죠. 미감 이것들을 소나 돼지한테 먹여서 그 배설물이나 밑에 이제 깔개 등을 활용을 해서 뭘로 만든다? 퇴비화 시켜서 논에 넣고 그럼 벼를 재배해서 다시 그 순환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이 과거의 농법이었다. 근데 지금은 뭐 한다? 그게 지저분하고 힘들고 하니까 뭘 한다? 비료를 만들어서 살포를 하는 시대. 지금은 화학적 시대다. 케미컬 지금 시대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질소가 첫 번째고, 그 다음 NP죠. 두 번째 인이죠. 인.
요것은 P2O5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얼마 줬느냐. 그럼 질소는 10R당 9kg 줬다. 요거는 7kg 줬다. 그 다음 세 번째는 K입니다. 칼륨. 요것은 포타슘이라고도 얘기하죠. K2O 형태죠. 그죠? 우리가 얼마를 줬느냐. 9kg, 7kg, 8kg, 뭐당? 10R당 이렇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칼슘입니다. 뭐, 이거는 캘슘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요 CA는 뭐냐 하면은 석회입니다. 석회 알죠, 여러분들? 하얀색 가루 있죠? 그게 석회입니다. 과거에 이제 운동회 할 때 보면 이 라인 끊는 거, 줄 끌을 때 쓰는 거, 이게 가는 게 있어요. 그게 석회예요. 요것은 뭐냐면 알칼리입니다. 알칼리. 알칼리를 띠기 때문에 토양이 산성화되어 있다 하면은 뭘 준다? 석회를 뿌려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벼를 떠나서 벼는 생육하기에 적정 pH가 5.5에서 6.5 사이입니다. 그럼 6 내면 되죠. 약산성에서 잘 자라요. 그런데 콩은 어때요? 콩은 6.5에서 7.5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약 알칼리성, 뭐 중성에서 잘 자라죠. 그죠? 8까지도 잘 자랍니다. pH가. 그러면은 논에서 콩을 재배하면 뭐가 지금 부족해요? 석회, 카리가 부족하잖아. 칼슘이. 왜? pH가 낮으니까 pH를 높여줘야 되잖아. pH에 대한 개념이 아직 이해가 안 되나요? 자, pH는 우리가 7을 중성으로 보고 1에서 14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pH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산성도예요. 산성도. 영어로 하면 acidity. acidity. 이걸 뭐냐면 원래는 수소 이온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 농도 표시는 이렇게 하죠. 그죠? 이렇게 농도. 수소 이온 농도의 역수. 역수는 뭐예요? 1이죠. 역수의 대수. 대수는 뭡니까? 로고 값을 취한 거죠. 그죠? 로고 값. 로고는 10배가 증가해야 1이 증가하잖아. 그죠? 그러면 pH가 7인가 하고 6인가 하고 5인가 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자, pH가 7이다 이어서 6이 되려고 하면 수소 이온이 몇 배 증가한 거예요? 10배 증가했죠? 그럼 pH가 중성이 7에서 5로 되면은 몇 배 증가하는 거예요? 수소 이온 농도가? 대수니까 100배 증가한 거예요. 100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탄산, 콜라, 이런 거 있죠. 그죠? 그 pH 얼마예요? pH가 2입니다. 2라는 것은 7 중성으로 우리가 물을 마신다고 보면 2면 5의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럼 10의 5성은 얼마예요? 1000만이죠. 그렇잖아. 동그라미 5개 해보자. 셋, 넷, 5개 하고 1. 10만이고. 뭐 10만이지. 1000만이 아니고. 10만, 그죠? 그 10만 수소 이온 농도가 7 중성보다 10만 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를 뽑아서 콜라에 넣어 놓으면 그 다음날 되면 이가 있다 없다? 흔적만 있다. 그래서 콜라 마실 때 어떻게 마신다? 이해 안 닿게 빨대로 하든, 빨대 요즘 쓰면 안 되지. 종이 빨대로 써야 되는데. 하여튼 이해 닿지 않게끔 하라 이거예요. 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콜라 마시면 안 되겠네. 안 마시는 게 건강에는 좋지. 근데 여러분들도 피자나 또 뭐예요? 햄버거 먹으면 또 이 궁합이란 게 있거든.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여러분들 입이. 그래서 안 마시면 안 된다, 이거. 마시긴 마시되.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위산 얘기하잖아. 위. 우리 뱃속에 있는 위. 스토막. 그 위에서 분비하는 위산은 pH가 얼마예요? 요 pH가 2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위액이 pH가 2라는데 그건 위도 녹아버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이 위액은 왜 만들어지느냐? 이 조물주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정말 위대하고 위대한 거예요. 왜 위대하냐? 아니, 바깥에서 오는 이물질, 총, 균 이런 것들
살균을 해버려요. 죽여버려요. 살충을 녹여버려요. 어디서? 위에서. 근데 위에서 오로지 살 수 있는 균은 헬리코박터라는 애가 있지. 걔는 안 죽어. 위산이라도. 그러니까 걔들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 위암에 걸리는 거예요. 위 천공을 만들어서 감염시킨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을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의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대학생이니까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pH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어. 그러면 칼슘이 pH를 높인다 했잖아. 내가 땅을 사보니 pH가 4더라. pH가 4인 땅을 샀어요. 그럼 콩을 심으려고 하면 pH가 최소 7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 pH를 높여야 되잖아. 그죠? 그거는 뭘 준다? 이 석회, 칼슘을 준다. 이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이 고토, 마그네슘, 고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게 NPK, 비료 3요소하고 칼슘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이 마그네슘, 고토가 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비료 회사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연구를 할 때, 작물에 따라서 어느 게 얼마만큼 필요하니까, 요게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줘야 되겠다 해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거는 다음에 남해화학, 경기화학 취업을 한 이후에 얘기를 하면 된다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잠시 잘라갑니다.